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불확실성 장세에서 실적만큼 확실한 모멘텀은 없죠. 시장의 초점이 펀더멘탈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으로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환호를 했는데요. 어제 LG전자에 이어서 삼성전자, 또 LG엔솔까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 훈풍이 불어왔죠. 네, 삼성전자가 조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하며 3%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역대급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7% 급등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LG전자도 2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실적 훈풍이 지수를 견인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살펴본 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분기 최대 실적으로 작년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미국 IRA 수혜가 본격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배터리 글로벌 시장 견인입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는 올해 1월에서 8월 글로벌 전기차 총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48.9%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3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모델들의 판매 호조로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업체의 높은 성장세는 여전히 남겨진 숙제입니다. 오늘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 흐름이 좋았죠. 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LG엔솔을 중심으로 삼성 SDI, 자회사 SK온을 보유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어제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EU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을 최종 법제화했습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42.5% 이상으로 잡으면서 기존 목표보다 1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모처럼 좋은 에너지를 뿜어냈죠. 네, 해상풍력 대표주인 CS윈드가 9% 탄력적으로 상승했고 태용과 유니슨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등 태양광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모처럼 웃음 만발한 하루였습니다. 유럽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에 들썩이는 풍력과 태양광주,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인하시면서 종목별 차별화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CS윈드,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배터리 글로벌 시장 견인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48.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성장세기는 하지만 이 합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소를 한 상태인데, 자,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내 주도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이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의 성장세는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 점유율은 소폭 좀 감소하는 추세가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CATL과 BYD의 성장세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성장세를 거의 압도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CATL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모델 Y의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올해 좀 시장의 좀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가 LFP 배터리의 어떤 강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가형 자동차에만 쓰인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 기존의 LFP 배터리의 단점들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글로벌력의 벤츠나 GM, 포드 같은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하나둘씩 채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CM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국내 배터리 3사도 차세대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양산 시기가 내후년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이제 성장세에 이제 조금은 또 리스크가 좀 노출된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어제 코스닥에 또 하락을 주도했던 2차 전지가 그래도 오늘은 반갑게 또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지 아니면 바닥을 조금 다지고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종목 차별화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어제 시장까지만 보더라도 오늘같이 반등 나오리라고 누구도 예측 못했죠. 사실은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잘 해줬고 외국인들 매수세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동안 많이 빠지고 있었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올랐는데요. 네.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닥일지 아닐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지나가 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최근에 AMPC로 할 수 있는 생산세액 공제죠. IRA 법안 자체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거는요 조금 시간 지나가 봐야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부재하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요. 오늘 엔솔이 좀 오르긴 했지만은 실적 발표 시즌에 지금 3분기까지 안 좋은 양극재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내년에 들어왔을 때 내년 실적을 끌어당겨서 지금 주가에 갈 수 있는지 그건 뭐냐면 시장의 기초 체력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초 체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중순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11월, 12월 갈수록 다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픽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선택하기 나름인데 네. 아마도 양극재보다는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다른 장비주들이 조금 더 눈에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이 좀 되면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주가의 탄력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K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견인 소식에 이제 반등에 나선 2차 전지 가운데서 저희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두 다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부터 볼까요? 3분기 호실적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김성훈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고사인을 드린 이유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고사인이라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 시리급보다는 그래도 중장기적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은 매수가 더 유리하다라는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 컨센 6,700억인데 약 7,300억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전 섹터의 어떤 노이즈로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 대비 비싸다라는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성장의 노이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하나를 해소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도요타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이렇게 이번 공급 계약으로 미시간 공장의 경우에는 20기가와트에서 40기가와트로 그 캐파가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LG의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위 10개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9개의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배터리 2사보다는 좀 더 낫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가장 좋은 호재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인 배터리 3사의 어떤 셀 메이커의 업황이 바닥을 찍고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 시점은 4분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10월이죠. 4분기의 시작인 10월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확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의 어떤 바닥을 좀 더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박현상 수장께서도 지금 고우 사인을 주셨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지난 3분기를 뛰어넘어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다시 썼고 뭐 오늘 뉴스 기사들이 대다수 IRA에 이제 뭐 땡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실적 내용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볼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AMPC 보조금 크레딧이라 얘기를 하죠. 크레딧으로 들어온 영업이익이 7천억 중에서 2,100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RA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 가시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 속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조금만 뜯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이죠. 그런데 인건비 상승을 할 거면은 AMPC가 즉 IRA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막상 지금 바이든 정부, 트럼프 뭐 지지율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막상 트럼프도 그걸 어떻게 보면은 버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IRA 추진이 돼야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돌아가야 되는 게 좀 맞을 겁니다. 그 UAW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미 자동차 노조라고 얘기를 하죠.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아마도 한 4년 동안에 한 연간 8% 정도의 임금 상승을 하는 걸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회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 진전되고 있다 얘기한 거인 만큼 일단 앞으로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그리고 보고서 살펴보니까는 12월 정도 연말에는 다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니까는 네.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나오는 확실된 시점에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거든요. 그 시점에 2차 전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만큼 기초 체력이 있는지가 문제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3분기를 좀 빨리 좀 어렵겠지만은 잘 지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목표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사인을 주시긴 했지만 시장도 조금 그 위태로운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트럼프의 또 지지율 같은 경우도 조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도요타와도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을 알리면서 글로벌 탑5 완성차에 모두 배터리를 지금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좋은 뷰를 주셨는데 이런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K배터리의 장기 성장의 우상향 스토리는 훼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이제 10월이죠. 보통 10월, 11월, 12월의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실적을 이제 전망을 하면서 내년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이제는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2차 전지 섹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2차 전지 섹터의 셀 리포트 혹은 중립 리포트의 그 근간은 비싸다는 것이지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재생 섹터에 어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글로벌 신재생 섹터, 수소, 풍력, 태양광 가리지 않고 거의 52주 신저가를 계속 찍고 있는 와중인데, 네. 하지만 결국 반등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냐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기차 섹터가 전기차 어떤 성장 때문에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눌리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2차 전지 섹터의 밸류에이션은 ESS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끌어온다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2차 전지 섹터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기차에만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이 떠오르면서 ESS의 가치도 조금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좀 장기적인 뷰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사님께서는 지금 뭐 신규 진입이라던가 이런 전략적인 관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신규 진입으로 현재 2차 전지 섹터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죠.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거의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오늘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지금 50만 원을 회복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두 분 모두 고사인을 주셨는데 박형선 차장께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맞아요. 지금 대형주 기준으로 아까 엔솔이랑 포스코홀딩스 약간 비교해 드릴까요? 이게 비교해 보면은 어제 LG전자 7% 올랐고 LG 에너지는 7% 올랐는데 실적 컨센이 기존에 다운됐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끝까지 장대 항목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레포트 보시면은 계속 실적 추정치 하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그 지수가 안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도 물론 장이 안 좋고 외국인도 팔도 있지만은 일단 3분기 대형주 단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는 거지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해 다 빠진 거죠. 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를 해봐야지 알 텐데 최근에 그 보고서 상에 봤을 때는 1조 원 정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을 예상을 하는데 이것이 컨센서스보다 한 15% 정도 하향된 수치긴 해요. 또 역시 그러니까는 결국 발표를 해야지 안다라는 거고 막상 그 추정이 하향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 철강 뭐 바오선 철강이라든지 그런 철강 가격은 좀 바닥권에서 오르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건설 업황 자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정치가 하락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 와중에 잊혀진 종목들도 빠지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자회사들 가치도 안 좋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수가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고 저는 좀 믿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대형주 단에서는 발표와 전후로 해서 일단 계단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기를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고사인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성훈 이사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하향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보면 66만 원에서 73만 원 사이에 지금 형성이 되면서 현재 주가에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좀 높은 가격대를 또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라고 하면 주가를 이끌 모멘텀은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네,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목표 가격 6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는 쉽게 말해서 PBR 1배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 1배 언더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성장주라는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포스코홀딩스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수 있겠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여전히 탑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철강도 다 같은 철강이 아니죠. 전 세계 철강주들 중에서 2차 전지 섹터 관련된 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철강주는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의 성장이 끝이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PBR 언더에 있는 성장주의 관점을 놓고 본다면 포스코홀딩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27%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50%가 넘었다가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철강주가 비싸다라면은 파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2차 전지의 어떤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비워놨던 것을 다시금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탑픽으로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탑픽이라고 꼽아주셨는데 사실 뭐 내년에 포스코홀딩스에 또 뭐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불안한 그런 감정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기존 보유자들이 현 시점에서 좀 어떤 전략을 짜가야 하고 또 신규 매수 진입 시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매수하실 투자자분들은 지금 싸죠. 싸고 한데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시간이 좀 불확실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과 신규 매수의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실적에 지금 가치에 자회사들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아시다시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 포스코 DX 같은 상장 자회사들이 다 같이 빠진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일부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 같이 먼저 반등이 나와야지 포스코홀딩스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전략상을 그렇죠. 세 개의 상장 자회사들이 반등하는 걸 보고 확인하고 천천히 사서 제가 보기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답안지가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사더라도 좀 싸게 사고 좀 천천히
천천히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분할 매수 의견 말씀드리고요. 뭐 리튬 사업 가치, 상장 자회사 가치, 그리고 철강 사업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내년 성장성에 녹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가격대는 부담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격적으로 좀 전략을 볼 때 자회사들, 그러니까 탄력이 강한 자회사들이 움직이는 걸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보고요. 들어가 예, 보자라고 좀 팁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에 뭐 해상풍력, 태양광 시장의 장기 성장성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거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지금 왜 빠졌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CS 그룹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뭐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사실은 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빠진 이유가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막상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가 신나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맞아요. 네. 그때의 논리는 뭐냐면은 2035년도까지 넷제로 달성이었고 넷제로 달성에 대한 부분이 어제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고 특히 퍼스트솔라가 네. 태양광을 대표한 퍼스트솔라가 7%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쫓아갔다 보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논리가 없습니다. 쭉 빠지다가 첫 양봉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일단 바닥을 잡았다라고 죄송한 얘기 못 합니다. 아. 조금 더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금리 기조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거든요. 뭐 종목 얘기할 때 고금리 얘기는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될 거는요. 이게 캐펙스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캐펙스 투자를 할 때 대부분 그게 이자 비용이 된다라는 거고. 금리에 대한 그렇죠. 부담감이. 근데 그것이 올해 8월 때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성장성을 보다가 하나 둘씩 꺾이기 시작한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금리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뭐 어제 미국 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장에서도 그렇고 모처럼 지금 탄력이 강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양봉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가 매수 유입에 따라서 이제 깜짝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 좀 긴 호흡으로 보고 매수 적기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사님께서는? 네, 업황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풍력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회사죠. CS 베어링과 태웅 이 회사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CS 베어링 쪽에서는 이제 회 쪽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벨로퍼들 역시도 물론 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이것들 다 소위 말해서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 IRA 보조금 외에 주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가 소위 뭐 좌초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품 따는 쇼티지 상태이고요. 특히나 타워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제 쇼티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태웅 역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27년까지 성장은 거의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금리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네.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이제 스피디하게 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에 다녀오셨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성장세는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오늘 CS 윈드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고사인이 나왔고 CS 윈드가 이제 오늘 탄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가 이런 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바닥으로 인식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태웅 여러 가지 그 외 풍력 관련 주들의 경우에는 워낙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적극적 매수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성이 여전히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법인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포르투갈 법인의 해상풍력 매출이 내년부터 온기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올해 4분기는 풍력주들을 잘 모아갈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회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차장님께서도 지금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최근에 글로벌 업체와 뭐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고 꾸준하게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뭐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하신 만큼 우하향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는데 지금 뭐 반등의 계기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스탑 사인 낸다 그래서 파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아쉽죠. 거의 여기서는. 없죠. 네. 지금 반등이 나온 거 정말 다행이고요. 아까 이자 비용 말씀드렸는데 최근 레포트를 살펴보니까는 2024년도 내년에 예상된 이자 비용이 500억에서 600억 정도 추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펙 투자를 한 다음에 이자 비용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죠. 네.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천억 정도 이자 비용 4천억 정도 증대될 수 있으니까는 이자 비용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부분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금리가 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중간중간에 미국 그 뉴스 보시면은 가끔 미국 중소형 회사들이 좀 안 좋게 됐다는 회사 이자 비용 때문에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빅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워낙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CS 윈드는 실적 좋고요. 3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시는 게 맞고요. 기술적인 반등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홀드 관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주셨고 이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 태양광 시장 기대감에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7%의 강세로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박현상 차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 태양광 업황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특히 신재생 업황이 다 빠진 상황이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역시 많이 빠졌고 그런데 폴리 가격이 많이 빠졌고요. 웨이퍼 모듈 가격이 빠졌어요. 사실은 태양광 업황은 풍력이랑 죄송한 얘기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동안의 공급 과잉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가 하락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것이 반전의 트리거가 아직은 조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리거가 나온다면 급반등은 가능하지만은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3분기 추정치도 그렇고 올해 예상액도 그렇고 약간은 인고의 시간을 그러니까는 약간은 일정의 종목별로 이게 재고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분기부터 반등 가능하니까는요. 일단은 지금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홀드 의견, 고 의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인고의 시간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이사님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자,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반전의 계기 마련할 수 있는 건지 뭐 투자 상황이라던가 경쟁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역시나 뭐 이 태양광 업체들 역시도 지금 주가에서 그렇게 크게 더 빠질 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재생 섹터만 놓고 본다라면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사인을 드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실익은 거의 없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좀 놓고 본다라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이제 유럽 외 시장으로 그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주가의 탄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만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헤게모니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은 약간 신재생 섹터에서는 풍력보다는 조금 더 밀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놓고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 분 다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매력이 좀 있는 구간이고 홀딩은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구간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재고 정리의 추이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의견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CS윈드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살펴드렸고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업체인 플레이그램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9.8%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참 엔지니어링, 오늘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서 4%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시간에서도 3%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기상사가 5%,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5%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사출 설계 업체인 엔터파트너스가 지금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동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인 비츠로시스, 정규장에 이어서 빨간불 이어서 켜고 있습니다. 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ED용 실리콘 렌즈를 생산하는 IE사이언스도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8% 상승하면서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에서도 9.8% 상승하면서 3,3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9% 정도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태양금속, 시간에서는 1.4%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3,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심팩도 1% 약세 보이고 있고, 또 휴니드도 어제 강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1% 정도 빠지고 있네요. 5,900원 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유전체 분석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마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7% 하락하면서 5,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드림 CIS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4% 상승을 한 종목인데 시간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퓨런티어, 박현상 차장 삼성전기, 그리고 김성훈 이사 메디톡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퓨런티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시장,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설립된 이제 자율주행 차량용 이제 필수 부품, 이제 전장용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부품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커가면서 결과적으로 산업 자체가 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에서도 봤듯이 2차 전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2차 전지도 당연히 전기차로에 대한 변환이 있을 뿐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변화는 좀 더딜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그리고 MC넥스 나무가의 국내 업체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기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결국 북미향 전기차 업체의 납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퍼런스가 쌓이는 부분 그리고 확실한 매출처가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가끔 사고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왔을 때 사고가 난다면 오히려 업체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또 정밀도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품질이 향상돼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예, 산업 자체가 커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성장에 따라서 계속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400%라든지 기저효과는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작았다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매출 추정치를 보면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보면은 매출액 23년도 올해 이제 480억에 영업이익 92억 원을 추정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8억을 추정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기존에 있는 납품처에 대한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매출처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추정치가 더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시장이 지금 이제 실적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K-배터리와 함께 자율주행도 성장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피런티어가 이제 9월 말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매력이 좀 있을까요? 예, 우선은 뭐 보면은 그 기존에 있는 업체 그리고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그리고 솔리드 뷰양에 대한 지분 투자 그러니까 라이다 전문 팹리스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PC라든지 자체적 소위 말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영업이익률도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주가가 지금 뭐 길게 한번 주봉이나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은 지금 상승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부분도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은 시장의 관심도는 결과적으로 2차전지뿐 아니라 그리고 또 자율주행도 분명히 나온다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스권도 상향 돌파할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현상 차장의 라이징 스타 보도록 하겠는데요. 퓨런티어의 주 고객사인 삼성전기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이 워낙 어수선하고 힘들기 때문에 원래 10월 초에 지켜야 할 기본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모르고 지나가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LG전자 급등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추정치 하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으면 올라가는 바람. 그리고 기존의 실적 발표 시즌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3분기 추정치가 지금 삼성전기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 업황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레포트에 따르면 대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세트 업체를 봤을 때 충분히 많이 빠진 거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대가 없어진 밸류에이션 삼아서 실적 발표 시즌을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차 그룹과도 삼성전기가 좀 동행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금 최근에 실적 추정치에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뉴스 확인해 보시면은요. 삼성전기가 현대차 그룹의 전장 동맹을 맺었다. 예를 들어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용 카메라 그리고 후방 모니터용 카메라를 직납 형태로 납품하겠다는 부분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기존에 삼성전기도 카메라를 납품을 하고 있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직납이 아니고 현대모비스의 카메라만 납품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현대모비스에 조립한 2차 벤더 형태에서 1차 벤더로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차 벤더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익률이 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될 것 같고 네. 일단 지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좀 밸류에이션 같이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지금 PBR 기준으로 1.2배에서 1.3배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바닥권을 확인할 때 PBR 많이 보잖아요. 근데 봤을 때 1.2배 정도 되는 구간은요. 적자 구간대 그러니까 적자가 삼성전기가 적자가 들어간 구간이 빼놓고는 지금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하단부에서는요. 일단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강력한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추정치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이제 다 좀 반영이 된 그런 그렇죠. 구간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니까 좀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박스권 하단부가 14만 5천 원대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박스권 상단부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상단부인 16만 원까지 보긴 조금 힘들고요. 그 중간 상단부인 15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부가 12만 5천 원인데 12만 5천 원은요. 이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구조가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깨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수가 많이 안 좋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잘 가지 않는 가격대니까는 일단 지금 가격대는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메디톡스 등장을 했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메디톡스 최근에 잘 나가다가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재과의 소송 노이즈가 현재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노이즈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견조한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주가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메디톡스도 이제 대형주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시장에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휴젤과의 그 소송에만 좀 시장이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송 이슈와 함께 그 외의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 점검을 좀 받아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휴젤과의 소송에서 좀 뭐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돌면서 좀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TC 소송에서 균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메디톡스 측에서 먼저 자진 처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좀 불리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논지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균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오히려 민사 쪽으로 국내에서 민사 소송을 추가적으로 휴재 쪽에 걸어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더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대웅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우리가 메디톡스가 이겼죠. 그러면은 휴젤 역시도 민사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노이즈 때문에 밀렸다는 것은 오히려 더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유리할 수밖에 메디톡스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송에 대한 부분들 차치하고서라도 펀더멘탈적인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BLA 신청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죠. 대웅지약이 미국에 BLA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주가가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디톡스 역시도 미국 쪽에 BLA 신청하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좀 모멘텀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태국 같은 어떤 동남아시아 시장도 이제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동 이슈가 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메디톡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견고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동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도 좋은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소송 이슈가 몇 년째 이어져 오면서 불확실성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다른 시장이나 펀더멘탈적으로도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참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는 좀 하방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봐도 될지 접근 방법 알려주시죠. 네, 현재 가격대만 놓고 본다면 현재 2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좀 유리한 가격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은 목표가를 역사상 신고가 근처인 60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예전의 영광의 자리네요. 그렇습니다. 빼앗겼었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메디톡스는 이전 전고점 가격대를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디톡스의 그 60만 원대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래된 주주분이실 텐데 이때의 가격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좋은 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황재수 지점장의 피런티어, 박현상 차장의 삼성전기,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메디톡스까지 전해드렸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손해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20만 주 이상을 사들이면서 4%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 오르고 있다가 지금 다시 꺾였네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위는 GNBS 에코 올라와 있습니다.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보통주 한 주당 신주 3주를 배당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급등하다 이내 윗골이 달고 14%까지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IMT입니다. 어제 신규로 상장한 반도체 장비주로 오늘도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에스코넥입니다. 휴대폰 내외장재 금속 부품 제조업체로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으로 8%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KCS가 차지했습니다.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에 설립된 시스템 통합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 보안주들의 강세 속 함께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2%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2%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7,69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럼 특징주 2위를 차지한 에스코넥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자회사를 통해 1차 전지와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제조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트렌드에 수소차 모멘텀까지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8%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큰데요.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마 최근에 특징주로 보면은 이제 뭐 1차 전지 지능형 전력망에 있어서 이제 사우디 구프펀드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JV 그러니까 합작회사를 설립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우디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당연히 뭐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네옴시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산업용 그리고 뭐 전력에 대한 부분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아마 좀 필요에 의해서 같이 한번 JV를 설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이 부분이 아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휴대폰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근데 휴대폰이 뭐 최근에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티타늄에 대한 부분을 케이스에 적용하겠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휴대폰 케이스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잘 대응한다면은 실적에 되게 큰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휴대폰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품질에 대한 부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폴더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을 잘 한다면은 뭐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아마 주가에는 뭐 사우디에 대한 합작법인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이 크게 느껴질 것 같기 때문에요. 뭐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급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민감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좀 장기보다는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GMBS 에코도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4%대 급락을 했지만 시간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300%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주가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 이제 봤는데 이제 차트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오늘 뭐 세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사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오히려 300% 무상증자는 굉장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기대감이 있었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바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GMBS 코리아를 한번 봤더니 GMBS 에코를 한번 봤더니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현장에서 유해가스라든지 분진 처리에 대한 공정 장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해가스 를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분기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봐서는 산업에 대해서 좀 성장성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아마 우상향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했던 부분은 사실상 대응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뭐 모두 적용되진 않겠지만은 며칠간은 좀 조정을 보였다가 시간이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산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라 이런 부분이 다가올 때쯤에는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횡보한다면 소위 말하는 매물 소화 과정을 겪는다면은 뭐 그래도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을 짜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키움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했습니다. 오늘 15%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주주 환원 30%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에 환원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30% 이익의 30%라면 굉장히 큰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험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우선 자사주를 보유했던 부분 140만 주를 전량 소각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뭐 실적도 뭐 키움증권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어서 뭐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아마 탑픽으로도 나오는 부분으로 봐서는 증권업종에서는 좀 가장 좀 세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 급등했던 부분은 분명히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겪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장기간을 그러니까 특히 뭐 배당 투자하신다든지 연말이 다가올수록 좀 그래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동훈 아나텍도 살펴보겠습니다. 타액 당 진단기기죠. 디설라이프에 대한 인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밝히면서 오늘 28%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향후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좀 이제 낙폭과대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하락폭도 굉장히 컸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강하게 그리고 시장도 좀 반등이 좀 셌던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상한가를 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강하게 낙폭과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타액 측정기 그러니까 침을 통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회사에 찾아가서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8년 국내뿐 아니라 이제 일본하고 유럽 5번째에 이제 특허 등록을 한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상업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화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결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로 많이 오른 부분은 쉽게 쫓아가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또 장대 한번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상업에 성공하는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등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보셨는데요. 상업화의 여부가 주가에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모두 빨간불입니다. 미 연준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덕분인데요. 상해 지수는 3,100선 아래로 떨어지게 됐지만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고요. 선전은 0.3% 상승, 마감을 앞둔 항생 지수가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강세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강합니다. 칭화대학교 한 연구팀이 머신러닝 지원이 가능한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태발을 주축으로 한 기술 업종의 강세가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앞서 화웨이의 반도체 자립 소식에 이어 꾸준히 중국 반도체 업계의 기술 자립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산업 사슬이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도 공존하면서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9월 인플레이션율, 생산자 물가지수,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독일은 어제와 달리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0.04% 하락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도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 약하대요. 0.59% 파란불 개장입니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릴 거라 밝혔는데요. 이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죠. 하나솔루션과 CS윈드가 강세 보였으니 신재생 관련주들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